2년 전 이탈리아에서 돌연 자취를 감춘 북한 조성길 전 대사대리, 그동안 제3국 어딘가로 망명했을 걸로 추정됐는데 어제 한 언론 보도로 지난해 7월 부인과 함께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관련 기관이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1년 넘게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 대사 대리의 미성년 딸이 부모의 잠적 직후 북으로 송환됐고 한국행 사실이 공개되면 딸의 신변이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대사급 외교관의 한국행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고위급의 한국행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는데요. 이번 일이 남북 관계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가장 고위급 외교관 망명 사례는 태영호 전 주영공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성길 전 대사대리의 경우 직급에서는 1등 서기관으로 태전공사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사급 망명이라는 점에서 민감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1년이 넘도록 망명 사실이 기밀로 유지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정보당국이 여전히 함구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은 조 전 대사대리가 지난 7월 입국 전 수차례 한국행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망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한 가운데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하고 북한이 사과 통지문을 보내는 등 남북관계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행을 밝히고 북한 체제 비판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태전공사 경우와 달리 이번 일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우리 정부가 의도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북한을 추가적으로 자극할 만한 은행을 하지 않는 한 북한 당국이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전공사는 아직 북한에 있는 조 대사대리의 딸이 위험하다며 관심 자제를 부탁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오늘 국감에서 한국행에 대해 외교부의 역할은 충분히 했지만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파장이 확산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